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식사요법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6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6주 수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제 여기 챕터에 해당이 되는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오시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이론에 맞추어서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때 심화했었잖아요. 심화할 때 그 나누어준 자료 내용에서 이 이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다시 정리한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화 부분에 있었던 이 챕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다시 읽고 오기.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 이론에 해당이 되는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오세요. 그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주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7월, 8월에서 문제풀이 수업이 되면은 이제 9월까지 가게 되는 건데 벌써 이제 9월에 해당이 되면은 또 뭐 가을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이미 우리가 11월 이제 시험에 해당이 되는 날짜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풀이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때 이제 이론에 대한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응용문제 푸시면서도 아직은 정확하게 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풀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정리가 끝나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이제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우시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 다시 한번 이 챕터에 해당이 되는 이론을 보자. 그 다음에 심화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부터는 복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날 미리 다 예습을 수업 전에 다 끝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챕터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이 문제풀이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완벽한 서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2점짜리 문제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들어가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쓰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쓰실 줄 알아야 되는 거고 4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용어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 1점 1점 이렇게 해서는 서술 형태로 해서 문제를 물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기전을 써봐라. 여기에 해당이 되는 뭐 증거를 제시하면서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서술해보아라. 이거에 해당이 되는 장점 하나 단점 하나를 써봐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요한 단어에 해당이 되는 키워드 해당이 되는 핵심 용어가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핵심 용어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처음에 주어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서술어 부분까지로 해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로 들어갈 거잖아요.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핵심 용어만 간단하게 쓰시면 괜찮은데 나 좀 공부했어 이러시면서 이 핵심 용어 뒤에다가 이제 플러스 해당이 되는 것들을 막 여러분들이 써놔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하고 위배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차라리 얘는 안 써야 돼요. 쓰시지 말아야 되는 건데 얘를 차라리 오히려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증가를 감소라고 쓰고 감소를 증가라고 쓰고 이제 반대로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용어 쓰는 거에서 필요 없는 말들은 오히려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도 여기까지만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문제 작성하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주간의 수업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뭐 식사요법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풀이가 다 끝나고 나면 9월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이 들어있을 때는 하루 전날 이틀 전부터는 정확하게 해당되는 과목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내가 미리 예습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식사요법의 개요가 들어갈 건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두 장, 그러니까 앞뒤 두 페이지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해서 드렸는데 그걸 먼저 볼게요. 자, 식사요법의 개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키워드가 영양관리 과정, 그 다음에 병인식, 영양공급 방법, 식품교환법의 활용에 해당이 되는 4가지다라고 했고요. 영양관리 과정에서 1단계 판정,
2단계 진단. 진단 부분은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 원인, 징후, 증상 해당이 되는 것을 섭취 영역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진단문, 임상 영역에서의 진단문, 식행동 환경 영역에서의 진단문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도 나눈다라는 거고요. 영양 중재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도움을 줄 건데 제공을 해주든지 영양 교육을 하든지 영양 상담을 하든지 타 분야와 협의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평가하고 나서 피드백도 해주자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 병원에서 사용하는 병인식의 종류에서는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일반 병인식, 그 다음 환자 질환을 우선으로 하는 특별병인식, 환자식, 치료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임상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바로 검사식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레닌 검사는 고혈압을 알아보기 위한, 5하이드록시 인돌 아세틱 액시드는 암을 알아보기 위한, 당 내응력 검사는 인슐린 분비능을 알아보기 위한, 지방변은 소화흡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고칼슘 검사는 신장 결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갈색세포층 검사는 에너지 대사를 알아보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경장하고 정맥이 있었을 때 경장급식의 장점이에요. 경장을 하게 되면은 나의 위 소장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영양소 대사 효율성이 높다. 그 다음에 장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학적으로도 유리하다. 비용도 더 경제적이다. 내 배리어 펑션, 장 점막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내 몸이 무너지는 카타볼리즘, 이화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정맥 영양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혈액이 감염이 되는 폐혈증이었었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경장에는 입으로 먹는 경구와 입 쪽에 상부소화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경관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관의 기간에 따라서 4주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관을 삽입하는 장조루를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위에 음식물이 들어갔었을 때 역류가 돼서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흡인 위험이 있는가. 근데 이거를 그냥 흡인 위험이 있는가 이렇게 묻지 폐로에,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폐로에 흡인 위험이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괜찮다,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위까지만 연결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 라고 하게 되면 더 내려서 12지장 공장으로 연결을 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관급식을 할 때도 주입 방법에 있어서 한 번에 그냥 다 200ml 정도를 때려 넣는 볼루스, 주사 바늘 같은 것을 이용하는 볼루스 주입법, 그 다음에 4시간, 5시간 일정 간격으로 들어가는 간헐적, 그 다음에 24시간 내내 주로 이용하는 지속적, 낮보다는 밤 시간에만 이용하는 주기적, 이러한 방법이 있더라라고 했고요. 정맥 영양법에 있어서 바로 이제 2주라는 기준으로 해서 2주 이상이야? 라고 하게 되면 중심 정맥 영양, Central Parenteral Nutrition, 위치를 따주는 거였었고요. 중심 정맥으로 영양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명 이거는 완전 중심 정맥 영양법, 그래서 Total Parenteral Nutrition법, TPN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영양액의 성분으로 말한 거. 반면에 PPN, 말초정맥 영양은 뭐 손목이라든지 팔목 이런 데 들어갔었을 때 정맥 영양 기간이 2주 이내, 7일 정도, 5일 정도 사용할 때는 PPN법을 사용하더라 라고 했고요. 밑에 써놨죠. 중심 정맥 영양은 equal Central Parenteral Nutrition법은 Total Parenteral Nutrition법이라고도 한다 라고 했고요. 중심 정맥 영양의 가장 큰 합병증은 혈액이 감염이 되는 폐혈증, 혈액량의 과소하다, 영양소 전해질 농도에 불균형이 올 수 있는데 바로 이거는 중심정맥 영양도 마찬가지고 경장 영양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쪽이 아니라 갑자기 굶었던 사람한테 음식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리피딩 신드롬 혹은 제급식 증후군이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영양불량 환자한테 영양소를 공급했더니 바로 이제 세포 안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수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분에서 우리가 세포 내 정상 성인 남자의 수분 함량이 60%다라고 했었을 때 세포 내가 있었고 세포 외가 있었는데 세포 내가 몇 %였을까요? 40이었어요. 맞아요. 40%였었고 사포 외가 20인데 세포 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뭘로 나눌게요? 세포 사이사이, 세포 간 사이에 있는 액이다 라고 했었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죠. 혈액 속에 해당이 되는 혈장이었어요. 자, 어느 쪽이 15였어요? 세포 간질액이 1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물어봤었을 때, 뭐였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하는 거예요. 들어는 봤어, 저 말. 근데 그게 이제 이론 시간에 들어는 봤어, 이거였었고, 문제풀이 시간에 공부하시면서 이제 정확히 하는 것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혈장에 해당이 되는 것이 O였어요, 혈액. 그래서 바로 혈액으로 우리가 넣어줬잖아요. 혈액, 그리고 혈장? 이거 뭐였지? 라고 하게 되면은, 혈액 성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원심 분리를 했었을 때 아래쪽에 무거운 혈구, 위쪽에 물에 해당이 되는 혈장 이렇게 떴었다. 혈구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었고 혈장의 90%가 물이었어. 근데 여기 바로 성분에 이제 우리가 혈액 안쪽으로 넣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야 될 바로 이제 칼륨, 마그네슘, 인 이러한 것들이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세포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혈액에 있어야 될 무기질들이 세포 내로 너무 많이, 우리가 결국은 에너지를 대사한다라는 것은 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여기로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되면서 바깥쪽에 있어야 될 칼륨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제급식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자, 칼륨인 마그네슘 농도 저하로 혈액, 심장, 근신경, 호흡계, 부전 등 치명적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다. 예방법 2개를 써보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소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공급량을 늘려라. 그래서 조금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주고 주기적으로 수분, 혈당, 전해질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라 라는 것이 2가지 방법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식품 교환군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이거 정리 보기 전에 제가 크게 들었던 프린트물로 봐보세요. 이걸로 보시면은 먼저 이제 식품 교환군표는 당뇨병 환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미국에서 당뇨 환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 그 다음에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학회 이런 3군데가 같이 해서 당뇨병학회였구나. 당뇨병학회, 그 다음에 대한영양사협회, 그 다음에 한국영양학회 3군데에서 우리도 그러면 당뇨 환자를 위한 이런 걸 만들어보자. 우리나라 식단에 맞추어서. 그래서 1차가 198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2차가 199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2007년도 시험을 봤었을 때는 이 내용이었었어요. 이 2차에 해당이 되는 1차, 2차 개정 내용이었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2007년도부터 영양교사 시험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때 시험을 볼 때는 얘 거였었어요. 근데 중간에 2010에서 한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내용은 3차 내용이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당뇨병학회에서 4월에 작년 12월 말까지 이걸 재개정 사항을 만들어내고 나서 책으로 완전히 밖으로 내놓은 것은 올해 4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수업을 1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자,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거 4차예요. 그래서 4차인데 이미 이게 식사요법 이번에 뭐 4월달, 5월달, 6월달 나오는 책들에 이 개정사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개정 내용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완전히 뒤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4차 해당이 되는 올해 버전으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올해 버전으로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좀 여기에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인데 이때는 총 모든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식품을 다 식품교환표에 넣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339종에 해당이 되는 식품이 들어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예전에는 뭐 요구르트 부분에서 우유 유제품 있었잖아요. 저지방 요구르트 그러니까 저지방 우유군, 일반 우유군 이렇게 있었을 때 거기에도 그렇게 많이 나누질 않았었는데 지금은 뭐 플레인 요구르트, 그다음에 뭐 그릭 요거트 막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파마산 치즈, 체다 치즈, 뭐 피자 치즈 뭐 이런 것들이 또 막 뭐 종류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이번에 435종이 들어간 거예요. 2종.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해서 제가 이거를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이 책을 구매를 했어요. 25,0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제 이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게 어느 책의 부록편에 이거를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단 복사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냥 무단 복사가 아니라 그냥 조심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널리 공표하시지는 말고. 근데 오타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큰 틀에 해당이 되는 우리가 공유군에서 탄수화물 23, 단백질 2, 에너지 100, 이란 내용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큰 틀은. 근데 쭉 보시면 오히려 더 간단하게, 종류는 더 늘어났지만은 숫자를 더 간단하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쌀 종류로는 70, 일교환 단위 기준으로 쌀로는 70, 밥으로는 210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근데 누룽지가 들어갔어요, 누룽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룽지 같은 경우에 30g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알곡류 및 가루 제품에서도 쭉 있는데 뒤에 먼저 2페이지 먼저 봐보세요. 그 십자가 모양처럼 표시된 거에 맨 아래 보시면 1교환 단위당 식이섬유소 함량이 2.5g인 것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그만한 별표는 1교환 단위당 나트륨 함량이 100mg 이상인 것들. 그래서 공유군의 식이섬유하고 나트륨 부분을 더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보셨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알곡류에서도 쌀 종류의 불문 그냥 30으로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죠. 33큰술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숫가루, 밀가루, 전분가루 이러한 것들 30g이 들어가 있고요. 완두콩이 들어가 있어요. 70g. 완두콩은 초록초록 완두콩이잖아요. 얘는 콩처럼 그냥 70g 보시고요. 그 채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수 종류에서도 심지어 중국 당면 이런 것들, 넓적 당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마카로니도 들어가 있고 쭉 메밀국수 이런 게 쭉 있는데 쫄면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30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재밌는 게 칼국수면 생것, 수제비 생것, 메밀 생것 이거 있잖아요. 이건 40g이에요. 이런 생것으로 해당이 되는 것들은 40g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은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전히 90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70, 옥수수 70이란 것들, 그 다음에 돼지, 감자, 맛, 토란 이란 것들도 들어가 140 들어가 있고요. 넘기세요. 여기 책에도 여기 부록에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도 지금 선별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 종류는 일단 전부 다 50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빵 종류를 예전에는 식빵만 넣어놨잖아요. 종류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봐보세요. 모닝빵, 바게트, 베이글, 호밀빵, 카스텔라, 팥빵, 또르띠아 이런 거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35g. 그러니까 우리 식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식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넣어놨다라는 거고요. 묵은 200g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름을 콘프레이크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콘프레이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상품명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리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 30g이었던 것이 25g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줄은 내용들. 숫자가 좀 바뀐 것들 25g. 그 다음에 크래커도 25g, 30g이었던 것들을 25g으로 줄었고요. 건빵도 들어가 있어요. 건빵 25g, 13개 정도. 한 130개 먹어야지 배부르지 않을까요? 그죠? 13개 정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지방 어육류군으로 넘어가시면은, 그리고 참고로 이걸 보세요. 다 보진 못하더라도, 공유 쪽에서는 식이섬유하고 나트륨 쪽을 체크를 했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많이 들었어, 이게 아니라,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 식이섬유하고 나트륨을 체크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5페이지 가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그 어육류군은 콜레스테롤하고 포화지방을 표시했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콜레스테롤하고 포화지방을 표시했다라는 거. 자, 다시 앞에 저지방으로 와볼게요. 자, 저지방 부분으로 오시게 되면 바뀐 내용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소고기에서 우리가 다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사태,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그 묶은 부분이 홍두깨였잖아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안심을 여기 넣어놨더라고요. 돼지고기 안심. 그 다음에 소간, 돼지 염통. 염통이 심장이라 그랬어요. 심장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저로 내려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닭고기도 가슴살 부분 저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오리고기 칠면조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육포 15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선류가 바뀐 게 있더라고요. 볼게요. 가자미, 광어, 대구, 동태, 병어. 여기까지 괜찮은데 삼치가 전에는 중지방에 있었는데 얘를 저로 내렸어요. 삼치 저로 내려와 있다라는 거. 그 밖에 아기, 옥돔, 연어, 저거, 조기, 민어, 방어, 보거, 정갱어, 준치, 홍어, 참돔이 있고요. 그러니까 연어는 여기 있고요. 참치를 중으로 올렸어요.
예전에 연어 참치가 다 저에 있었잖아요. 근데 연어는 저에 있는데 참치는 중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바뀐 것들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도루묵, 그 다음에 미꾸라지 있고요. 코다리 건조시킨 거 15 들어가 있다라는 거. 건어물 및 가공품 다 15 쭉 보시고요. 게맛살이 들어가 있어요. 게맛살 찐 것이 그러니까 우리 길다란 게맛살 있잖아요. 김밥에 넣을 때 1.5개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게 50g, 게맛살 어묵 50g. 그 다음에 젓갈들, 명란젓, 오징어젓, 창란젓, 어리굴젓이라는 것들 40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해산물에서 쭉 보시면은 크게 뭐 이거 여기 골뱅이 통조림이 들어가 있더라. 골뱅이 통조림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골뱅이 통조림 50 들어가 있고요. 새우 50 들어가 있고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쭈꾸미도 들어가 있어요. 낙지 100, 미더덕 100, 쭈꾸미 100. 그 다음에 해삼 200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지방 8575는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돼지고기하고 닭고기가 전에 우리가 껍질 포함 닭고기를 고지방에 집어넣었잖아요. 얘를 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닭고기를 중으로 내렸네? 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돼지고기 안심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저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고기 등심, 소고기 양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중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웃었잖아요. 닭발. 사람들이 닭발도 많이 먹으니까 닭발도 들어와 있어요. 중으로. 그 다음에 곱창 해당이 되는 것들도 중으로 들어와 있어요. 중지방. 곱창.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생선류에서 그 등푸른 갈치, 꽁치, 이면수, 참치 여기 들어와 있다. 그죠? 참치가 저에 있다가 중으로 올라왔어요. 참치, 장어. 그 다음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우리가 통조림류는 다 유침 처리해서 고로 봤잖아요. 근데 고등어 통조림만 중으로 내려놨어요. 고등어랑 고등어 통조림은 중. 메로, 훈제, 아까 그냥 연어는 훈제 연어는 중. 농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지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즈는 고지방이었었잖아요. 근데 치즈 종류 중에서 분류를 시켰어요. 치즈 종류 중에서 그 산으로 만든 치즈들 있잖아요. 리코타 치즈, 모짜렐라. 그 다음에 그냥 피자 치즈는 중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이따 또 체다 치즈하고 파마산 치즈는 고예요. 그러니까 치즈를 분류를 시켜놨어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다음에 햄이 여기 있고, 전에 런천 미트가 고에 있었잖아요. 런천 미트를 중으로 내렸어요. 런천 미트. 어묵 튀긴 것 당연히 여기 있고요. 번데기 통조림도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하여간 번데기 통조림도 넣어놨어요,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걀 55, 메추리알 55, 메추리알 6개, 콩 들어가 있고요, 20, 대두 20, 낫또 40, 그 다음에 콩고기도 들어가 있어요. 콩고기. 그래서 콩고기도 들어가 있다, 40. 그 다음에 두부면 있잖아요.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두부면도 들어왔어요. 두부면도 50. 그 다음에 두부가 전에 80g 그래서 5분의 1모 그랬잖아요. 옛날에 큰 모두부였잖아. 주로 사용했던 게. 근데 지금은 소포장된 그 스티로폼 그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케이스 안에.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게 대략 300g 정도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람 수를 4분의 1모로 바꿨어요. 포장 두부에서. 전에 5분의 1모 이렇게 80g은 안 바뀌었어. 80g은 안 바뀌었는데 전에 5분의 1모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4분의 1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포장 단위가 이제 바뀌면서 콩비지, 연두부, 순두부 들어가 있고요. 아까 명란젓갈 이건 저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성게알은 중으로 넣어놨어요. 짜증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 보시면은 고지방 어육류분에 8800 있고요. 자, 소갈비, 그 다음에 삼겹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양고기도 요즘에 많이 먹잖아. 그래서 양고기도 들어가 있어요. 양은 우리 융점이 굉장히 높은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양고기가 고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 갈비, 양고기 갈비도 들어가 있고, 꼬리, 그 다음에 고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대창, 막창도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머리 족발 여러분들 전부 다 고예요. 머리 족발. 족발 얇게 썰었을 때 몇 첨이 40 정도 될 것 같아요? 3개. 그죠? 한 30개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몇 칼로리야 도대체? 1000칼로리야. 그죠?
그거 양만으로도. 그 다음에 생선류에서 과메기는 꽁치로, 과메기는 원래는 뭘로 만들었게요? 청어로 만들었었대요. 근데 청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잡히다 보니까 꽁치로 바꿨던 건데, 이 과메기도 약간 방건조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메기 25g이야. 25g이고, 그 다음에 통조림, 꽁치 통조림, 참치 통조림 50, 청어가 들어가 있어요. 청어 50. 그 다음 베이컨 여기 들어가 있고요. 비엔나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 아까 런천 미트는 오히려 중지방이었어. 근데 소세지 여기 고로 들어와 있고요. 아까 리코타 치즈, 그 다음 모짜렐라 치즈, 피자 치즈는 중이었고요. 체다 치즈하고 파마산 치즈 30 들어와 있고, 얘네들은 고로 와 있어요. 고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고지방 어육류군에서는 콜레스테롤 표시, 포화지방 함량을 표시했구나. 아까 공유군에서는 식이섬유하고 나트륨을 표시했구나.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많다라는 걸 일단 떠나서 보시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채소 쪽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탄수화물 3, 단백질 2, 에너지 20 이런 건 안 바뀌었어요. 웬만한 건 다 70이야. 웬만한 건 다 70. 가지, 배추, 상추 쭉 있고요. 7페이지 맨 아래 봐보세요. 맨 아래 보시면은 채소군에서는 우리가 뭐 연근, 우엉 이런 것처럼 일교환 단위당 탄수화물 함량이 있는 것들, 식이섬유 함량이 있는 것들, 나트륨 함량이 있는 것들 이런 표시를 해놨구나 라는 것도 보시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식이섬유, 나트륨이 있다 그래서 채소가 모두 다 70이 아니라 40인 것들도 있어요. 채소류에서 40인 것들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들 40짜리 한번 봐보실래요? 40짜리 보시면은 고추잎, 대파 40이다 여러분들. 고추잎, 대파, 모둠 새싹, 쑥, 그 다음에 웃긴 게 참치, 그러니까 곰치라고 말하는 것은 70g이고요. 참치라고 말하는 것은 40g이래요. 또 이걸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잠깐 화가 났었어요, 보다가. 그다음 밑에 보시면 깻잎도 40, 단호박 40, 그 다음에 마늘종도 40, 그 다음에 양배추에서 조만한 그 양배추 있잖아요. 동글동글 조만한 양배추, 다닥이. 그것도 40 이렇게 해놨고요. 맨 아래 보시면 더덕, 도라지, 비트, 우엉 이것들 40짜리들이 있고요. 연근 40, 그 다음에 마늘도 들어갔어요. 마늘 15.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대파는 40, 마늘은 15. 마늘 4쪽. 이것도 새로 들어갔어요. 마늘도 15, 4쪽. 그 다음에 건채소류 봐보세요. 건채소류에서 곤드레 밥 많이 먹잖아. 그래서 넣어놨어요. 곤드레, 늙은 호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건조시켜 놓은 것은 전부 다 7이에요. 7g. 무말랭이도 7. 그 다음에 당근 주스는 50이에요. 당근 주스는 50. 그 다음에 해조류에서 김 2, 그 다음에 조미김에 해당이 되는 것은 4g. 그래서 8장 들어있는 포장김 1개.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요. 매생이 20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생미역 이러한 것들은 70 해당이 된다라는 거. 버섯류는 전부 다 50g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건조, 표고버섯, 건조, 모기버섯에 해당인 건은 7g 해당이 되고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 오이, 소박이, 갓김치는 50이고요. 나박김치, 동치미는 70이에요. 이분들이 이거를 50으로 써놨길래 제가 70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70 이고요. 맨 아래 이게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단무지, 오이 피클, 할라피뇨 통조림까지. 그 다음에 명이나물도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20 해당이 된다라는 거. 단무지, 오이 피클 20 기억하시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지방만 5, 에너지 45 이랬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전해요. 견과류, 종실류 해당이 되는 것들은 8g 한 큰술이에요. 8g 한 큰술 해당이 되는 것들 쭉 있고요. 그래서 호두 8이란 것들 있죠. 뭐 캐슈넛, 피스타치오, 그 다음에 코코넛 이란 것들 다 8, 해바라기씨 8 들어가 있고요. 뭐 피칸, 그 다음에 아마씨, 뭐 호박씨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땅콩버터 8, 그 다음에 마가린 버터 쇼트닝 5g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마요네즈는 8g. 근데 기름기를 줄인 라이트 마요네즈는 15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드레싱에 해당이 되는 것들 15예요. 15. 사우전드 드레싱, 프렌치 드레싱 15.
그 다음에 웬만한 기름들,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에서 뭐 아보카도유,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 전부 다 5g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갔더라고요. 기타에 보시면은 아보카도 자체를 넣어놨어. 아보카도 30, 그 다음에 올리브 7개 30, 코코넛 밀크 20, 크림치즈 여러분 우유 또 여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 고지방 어육류군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크림치즈는 지방군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크림치즈는 15. 아, 여기는 지방군에서는 포화지방 부분을 표시해놨구나 라는 거. 그 다음 저지방 우유군 16이 80, 일반 우유군 16이 아이고 틀렸네 이것도. 에이. 그 다음에 일반 우유군 일반 우유군 바꿔야 되겠죠. 16, 7, 125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또 확인을 안 했네요. 16, 7, 125. 보시면은 자 저지방 바꾸세요 여러분들. 일반 우유군에서 탄수화물 10, 단백질 6, 지방 7, 에너지 125 바꾸세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떠먹는 요구르트 플레인,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 그 다음에 탈지 분유 해당이 되는 것들은 저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릭 요구르트 100이에요. 100 그릭 요구르트 100 2분의 1컵, 우유 두유, 사냥유, 유당분해 우유, 요즘에 왜 그 성인들을 위한 착한 우유, 유당분해 우유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유는 200g이고요. 전지분유, 조지분유를 전에 5테이블스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4분의 1컵으로 바꿨어요. 목측량을. 4분의 1컵 이렇게 목측량이 바뀌었다라는 거 넘기시고, 과일군이 여기는 지금 조금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내용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과일군에서도. 그래서 탄수화물 12, 에너지 50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50g, 80g, 100g, 150g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그래서 50g짜리에 보시면은 금귤, 우리 낑깡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6개, 대추, 두리안, 패션프루트 50 들어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50. 그 다음에 단감, 연시, 그 다음에 바나나가 또 바뀌었어요. 바나나가 전에 50이었었잖아요. 50g 2분의 1개 이랬잖아. 근데 80g 3분의 2개. 80g 3분의 2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감, 연시, 바나나, 그 다음에 키위, 포도, 그 다음에 거봉, 샤인머스켓도 들어가 있고요. 캠벨포도, 그 다음에 체리, 망고, 그 다음에 무화과, 리치 5알까지, 그 다음에 망고스틴, 석류, 애플망고, 앵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80g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귤이 바뀌었다 여러분들. 귤도 대 1개, 전에 중 2개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귤 100g, 배도 4분의 1개가 아니라 5분의 1개 100, 그 다음에 복숭아 100, 그 다음에 블루베리도 100, 사과를 전에 80, 부산은 80이고 아우리는 100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도 100으로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사과도 100, 2분의 1개, 오렌지, 자두 100, 참외도 150 이랬었잖아요. 100으로 줄였어요. 100, 매실도 들어가 있어요. 100, 산딸기, 용과, 유자, 한라봉, 파인애플 여기까지가 100 다. 그 다음에 딸기 150, 수박 중간짜리 한쪽 150, 멜론 150, 천도복숭아는 2개, 소 2개 150, 자몽도 150, 살구 파파야, 여기까지가 150이고요. 방울토마토는 15개 200g이고요. 그냥 일반 토마토가 예전에 350g이었었거든요. 얘 250g으로 줄였어요. 250g. 그래서 방울토마토 200, 그 다음에 그냥 토마토 250g, 그 다음에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15예요. 그래서 꽃감 15, 건대추, 건바나나, 무화과 건조, 블루베리 건조, 크림베리 건조, 건포도 이러한 것들은 15. 그 다음에 통조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본 통조림들은 70g인데 블루베리 통조림은 50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스 같은 경우에 전에 왜 당도가 높은 그 배주스라고 이러한 주스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80, 나머지 주스는 100 또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냥 주스 100으로 통일했어요. 주스 100. 그래서 2분의 1컵 100이다 라고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개정된 식품교환표 내용이었었고, 들은 김에 그냥
한꺼번에 같이 드리자 싶어갖고 여기 뒤에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교환표 있는데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교환표는 아직 개정된 사항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또 비뇨기학회에서 주최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이 내용은 안 들어갔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자료 드린 김에 같이 드리자 해서 참고로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오셨으면은 교재 부분에서 127쪽 교재 있으시면은 교재 127쪽 제가 중간중간에 교재 얘기도 종종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가끔 인강 들으시는 분들께서 전에 꼭 이론 수업 안 들었는데 뭐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일부러 저를 소외시키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제 있는 내용을 자료를 활용한다 생각할게요. 보시면은 127쪽에서 아래 신장질환 식품교환표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거 중복해서 드릴 수가 없어서 드렸던 건데 일단 단백질하고 에너지는 같고 중간에 나트륨, 칼륨, 인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구는 1교환 단위당 100, 어육류구는 중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75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 책 같은 경우에도 50에서 100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어요. 보통은 75로 봐요. 그냥 저중고 따로 보진 않고. 그 다음에 채소군, 과일군은 1, 2, 3. 과일군 1, 2, 3에 따라서 칼륨 부분이 100, 200, 400, 100, 200, 400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 맨 아래에 해당이 되는 신장질환자들은 공유로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주다 보니 부족할 경우에 열량 보충군으로 따로 보충하기도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량 보충군이라는 것이 있었고 얘는 1교환단 1 해당이 되는 것이 100칼로리였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봐볼게요. 쭉 보시면은 다시 프린트물 12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여기에서 단백질 아까 에너지 중간에 나트륨, 칼륨, 인이 더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보시면은 아래에 내려왔었을 때 주의식품에서 공유군 중에서도 칼륨 함량도 높고 인 함량이 높은 거, 십자가에서 하나 가로줄은 칼륨 함량이 높은 거, 2개 가로줄은 인 함량이 높은 거 이랬는데 감자, 고구마 뭐 이러한 것들에 보시면은 얘네들은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전분이 많지만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칼륨 함량이 높은 것들에 해당이 되고요. 보리쌀, 현미, 보리, 현미, 녹두, 율무, 수수, 차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칼륨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곡밥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이것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것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칼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신장질환자들한테서는 제한하지만은 고혈압 환자나 일반인들의 식사에서는 칼륨 함량이 높은 걸 먹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자, 어육류군에서 단백질 8, 에너지의 경우에 저는 50, 그 다음에 고는 100까지 보지만 보통은 75로 봐요. 그래서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간, 갈비, 우설, 혀도 들어가 있고요. 돼지, 종, 머리, 삼겹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칼륨 함량이 높은 곳들의 콩 종류들 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넘길게요. 그 다음에 채소군에서 칼륨 함량이 높은 것들에서 1, 2, 3 있는데 1들을 쭉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3부터 볼게요. 채소군 3을 보시면은 초록초록, 그러니까 양송이는 아니지만은 자 초록초록에 해당이 되는 고추잎, 아욱, 근대, 머위, 미나리, 부추, 쑥갓, 시금치, 죽순, 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1로 넘어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록초록이 아닌 것들 채소군 1에서 보시면은 뭐 달래, 당근, 김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깻잎은 1이에요. 깻잎은 초록이지만 1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뭐 치커리, 양상추, 배추 이런 것들, 마늘종, 그 다음에 냉이, 무청 이런 것들은 1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피망도 1에 해당이 되고요. 2에 해당이 되는 것들의 두릅, 상추는 자 여기 2에 들어가 있고요. 샐러리, 케일, 그 다음에 도라지, 연근, 우엉, 풋마늘은 50이에요. 50. 도라지, 연근, 우엉, 풋마늘은 50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 쭉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채소군 있었고요. 지방군, 그 다음에 주의식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넘기시고, 우유군 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과일군에서 1, 2, 3으로 나누어서 특히 3군에 해당이 되는 과일을 봤더니 감에서 농축이 된 단감 자체는 1이었는데 얘를 농축시키면 이제 3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꽃감은. 그 다음에 멜론, 뭐 바나나 들어가 있고 참외 들어가 있어요. 천도복숭아, 키위, 토마토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마지막 열량보충군에 보시면은 과당 25, 꿀 30, 설탕 25, 설탕, 사탕 25예요. 물엿 30, 뭐 시럽 종류들 30, 젤리 30, 잼 35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이렇게 봤고요.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프린트물로 드린 거였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봐보세요. 제가 정리해 놓았던 프린트물. 좀 빡빡하게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로 해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다시 넣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공유군에서 제가 그냥 그람은 대표식품이고 그람은 제가 단위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람은 빼버렸고 쭉 보세요. 쌀 30, 밥 70, 죽 140, 3분의 2 공기란 뜻이에요. 누룽지나 가루 종류 30, 국수 당면 30, 떡 50, 감자 중 하나 140, 돼지 감자 마 140, 고구마 옥수수는 70에 2분의 1개, 수제비 생, 칼국수면 생은 40, 빵 종류 35, 크래커 시리얼 25, 건빵까지 25, 밤 은행 60, 그 다음에 묵 종류는 200이다. 이렇게 그냥 외워야 될 것들만 제가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에서 닭가슴살, 돼지고기 안심, 소고기, 사태, 홍두깨 부분, 오리고기 칠면조는 40, 육류는 40, 건조시킨 육포는 15, 그 다음에 생선류는 50, 소 한 토막인데 여기에 들어간 것들에 바로 이제 연어, 민어, 방어, 그 다음에 보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삼치가 저로 내려왔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코다리 15, 건어물류 15, 그 다음에 낙지 쭈꾸미 100, 그 다음에 물오징어 50, 새우 50, 해삼 200, 골뱅이 통조림 아까 새로 들어왔었죠. 게맛살, 그 다음에 어묵 이런 것들 50, 골뱅이 통조림 50, 조갯살, 홍합살 이런 70, 날치알은 50이고요. 젓갈 40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날치알 옆에다가 젓갈. 아까 명란, 창란이란 젓갈 있었죠. 젓갈 40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2에 중지방에 보시면은 닭발, 곱창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곱창 고 아니고 중에 닭발, 곱창 그 다음에 소고기에서 등심, 안심 그 다음에 아까 껍질이 붙은 닭고기가 고에서 중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닭고기, 돼지고기, 런천 미트도 내려왔어요. 런천 미트, 햄 이런 것들 40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갈치, 고등어 통조림도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꽁치, 메로, 이면수, 장어, 참치가 중으로 들어와 있다 라고 했고요. 연어는 저지만 훈제 연어는 중이다 라고 했고요. 생선 종류는 50, 메추리알, 달걀은 55, 콩, 두부 이제 아까 포장팩 기준으로 4분의 1모, 연두부, 순두부, 두부 면도 들어와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콩고기도 들어와 있다, 40. 아까 날치알은 저였지만은 성게알은 중이다. 그 다음 피자 종류 중에서 피자 치즈, 리코타 치즈, 모짜렐라 치즈는 중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로 보시면은 돼지에서 이러한 뭐 새로운 부위들, 갈비, 대창, 막창, 머리, 족발, 삼겹 이런 거, 베이컨, 갈비 종류, 꼬리, 양고기 40, 과메기, 청어, 과메기는 25, 청어는 50, 통조림 50g 3분의 1컵, 체다 치즈, 파마산 치즈가 고로 들어왔다. 프랑크 소세지, 아까 이러한 것들 40 있어. 비엔나 소세지 고에 있고요. 소시지는. 그 다음에 유부 여전히 고에 있습니다. 30g 5장. 그 다음에 채소군에서 웬만한 채소들은 전부 다 70이고요. 그 40종류 중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깻잎, 고추잎, 더덕, 도라지, 단호박, 연근, 우엉, 쑥, 대파도 40이라 그랬어요. 마늘종, 모든 새싹, 참치는 40이다. 그 다음 마늘 15가 새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생미역 70, 매생이 20, 버섯류는 다 50이고요. 건채소, 건버섯은 7. 그
그 다음에 김치 종류에서 물기 없는 것 50, 물기 있는 것은 70. 새롭게 들어갔다. 단무지, 오이 피클, 할라피뇨 통조림 20. 그 다음에 김 2g 한 장, 조미김은 소 작은 팩 한 단위 4g이라고 얘기했어요. 당근 주스는 50이었고요. 50. 그 다음에 지방군에서 견과 종실 8g이었었고요. 버터 마가린 쇼트닝은 5, 마요네즈는 8, 그 다음에 드레싱류는 15, 식물성 기름은 5, 그 다음에 새롭게 아보카도, 그 다음에 올리브 절임, 코코넛 밀크, 크림치즈가 들어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유군에서 일반 우유군의 우유두유, 분유, 아까 4분의 1컵으로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릭 요구르트는 2분의 1컵이다 라고 했고요. 100. 저지방 우유군에 바로 저지방 우유군 200, 탈지분유 25, 떠먹는 요구르트, 그 다음에 액상 요구르트랑 플레인 기준으로 해서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과일군에서 50짜리들, 금귤, 대추, 두리안 50, 단감, 연시, 리치, 망고, 바나나, 앵두체리, 키위, 포도 80, 귤, 그 다음에 배 5분의 1개, 복숭아, 블루베리, 사과, 오렌지, 용과 자두, 참외, 파인애플은 100, 딸기, 멜론, 천도복숭아, 살구, 수박, 자몽, 파파야는 150, 방울토마토는 200, 근토마토는 하나 250, 건과류로 해서 15, 통조림류는 다 70이었는데 블루베리 통조림만 50이다. 주스류는 2분의 1컵 100으로 잡았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건 다시 한번 보셔라. 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구성 안에서 구성 자전거도 있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자, 전체 에너지의 당류는 단당 2단까지였죠. 혀에 닿자마자 단맛이 나는 것을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류라고 한다라고 했었고요. 전체 에너지의 10에서 20%로 먹어라. 그리고 조리시 넣는 첨가당은 10% 이내로 넣어라. 그 다음에 자, 식품교환군표 결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채소군, 우유군, 과일군을 결정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곡류군을 결정하고, 어육류군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지방군을 결정한다 라는 내용까지 해서 다시 한번 이론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새로 바뀐 식품교환군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라 라고 해서 프린트물하고 다시 이걸로 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잠깐 쉬고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